6평이나 9평 성적이 내 수능 성적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아이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자꾸 문제 유형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네. 빈칸 문제를 잘 푸는 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죠. 너는 그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못 하는 거야. 이걸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지 하고 풀면 안 되고, 첫 번째 착각은 내가 대단히 훌륭하고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6평 이후 그리고 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급히 원장님을 찾아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영어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알게 모르게 표현은 못하지만 가슴 속에 담아있는 게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원장님께 여쭤보고 지금부터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오늘 원장님 찾아뵙습니다. 일단 이번 이제 9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년하고 다르게 이번 허수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험 성적은 상관이 없고 예방접종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난리가 아닌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결국 이게 고3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작년처럼 6평과 9평을 지나면서 내 성적이 어떻게 변화됐다라는 것을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올해 9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표가 그쵸. 사실 의미가 퇴색이 돼버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학생들이 시험을 친다고 해도 걱정이지만 네. 시험을 치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결시율이 상당히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처럼 예년처럼 6평과 9평을 토대로 수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전략을 세우는 거에 어떤 지표가 돼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9평이 사라졌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요. 사실상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제가 원장님을 찾아뵌 이유는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영어 성적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 영어 결과가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아까 오후에 확인했는데 네네. 3월, 그러니까 작년 수능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수능 1등급 비율이 12.66, 그냥 편하게 13%로 할게요. 네네. 13%니까 보통 타 과목에 비하면 2등급 정도 받던 네, 애들까지 맞습니다. 1등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3월이 의외로 많이 안 나왔죠, 올해가. 네네. 올해 3월 같은 경우 3.67%. 예, 그러니까 이것도 편하게 하면 4% 정도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 3월 교육시험 모의고사가 다른 과목의 1등급이나 영어 1등급이나 퍼센티지 큰 차이가 없었다. 네. 근데 6월은 아이들이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 그렇죠. 3월은 뭐 교육청이니까 어차피 네. 평가고도 아니니까 그랬는데 6월도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한테 성적 얘기 들었었거든요. 3월보다는 좀 쉬웠다는 얘기 들었는데 5.51%. 예, 5.51%가 1등급. 예. 작년 수능 때 영어 1등급이 네. 12%. 12.66. 예, 예. 네, 그렇죠. 좀 거기에 비한다면 상당히 낮은 숫자예요. 그렇죠. 사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이 일종의 평가원의 현역들을 향한 선물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말이 많았죠. 뭐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그런 밤에 고3들이 아무래도 학력이 좀 떨어지니까 네네. 아이들이 어쨌든 작년까지는 수시가 워낙에 큰 비중을 차지했으니까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최저잖아요. 네. 최저를 맞추게 해주려고 평가원이 3학년 애들아 선물이 이렇게 좀 그런 그런 영어 시험이었고요. 예, 네네. 예. 근데 이제 올해도 과연 그럴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6평이 5.51, 9평, 제 개인적으로는 한 4에서 7% 정도에 맞추지 않을까? 예, 이것도 사실 엄청난 큰 폭이긴 한데 그렇겠죠. 예, 뭐 가늠을 할 수 없지만 한 4에서 7% 정도 작년처럼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결국은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에 이어서 굉장히 유리한데 그 유리함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6평, 9평 마찬가지겠지만 예년 비해도 6평, 9평보다 수능 성적은 확연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일하게 영어가 고정 등급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메리트까지도 사라지는 건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들이 영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갔냐면 여름 방학 되면서 이제 학원을 이탈하고 내지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 성적을 더 끌어올려 보겠다. 예.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6평이나 9평 성적이 내 수능 성적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6평, 9평 성적이 수능 때 오히려 오르는 학원. 사실 대치동에도 영어 학원이 너무 많죠. 네, 너무 근데 그 많죠. 많은 학원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네. 오히려 상승하는 학원이 아닌가.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원장님만의 비결이 뭘까. 네. 그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예, 애들을 많이 괴롭히면 됩니다. 그거는 뭐 대부분 다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괴롭힐 때 괴롭히더라도 잘 어떻게 괴롭히면 괴롭혀야 될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학생들이 물론 원장님께 지도를 받으면 좋겠지만 지도를 받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최소한 여름 방학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성적이
조금이나마 네. 나아질까.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네. 소장님 사실 이런 부분이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완을 하면 영어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 잘하는 학원은 어디인가? 사실 되게 애매한 게 그 학생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영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또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유형별로 부족할 때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그 이상을 또는 원장님만 가지고 있는 어떤 학생을 티칭하는 스킬이 있는지 네.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아이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자꾸 문제 유형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빈칸을 틀린다. 그죠? 난 빈칸을 잘 못하나 보다. 그죠? 또 순서를 틀렸다. 그럼 난 순서 유형이 약해. 네, 대부분 그렇게 예.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애들이 그런 형태의 자기 약점을 판단하고서 저한테 와서 뭐 선생님 저 순서가 잘 안 돼. 순서를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근데 사실은 본질이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예요. 만약 나무를 벨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 주어진다면은 난 4시간의 시간을 도끼를 가는 데 쓸 것이다.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영어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과목도 다 그 잘못된 어떤 접근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이 네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6평, 9평 지나고 수능 때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 라고 얘기하면 네. 빈칸 문제를 잘 푸는 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순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죠. 한 부분일 뿐이죠. 그렇죠. 그 영어를 잘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일 뿐이죠. 네. 자,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핵심 뭔가면 우리가 적어도 뭐 written English 같은 경우에 뭐 독해가 중요하니까 워낙에 네. 글을 잘 읽고 그죠? 네. 이 화자가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내가 이해하는 거. 네. 그게 그 언어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본질은 그거예요. 글을 잘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영어를 잘한다는 건 적어도 수능 영어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뭐냐? 내가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은 다음에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도대체 이 지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무슨 실수를 하는가 하면 선생님 저 41번, 42번 틀려 자꾸. 그거 장문 독해 그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그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못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그 얼음 덩어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 밑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로 그렇죠. 투영될 예, 뿐이다. 그렇죠. 증상이죠, 증상. 예, 하나의 증상이지 핵심적인 질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질병은 영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질병인데 네. 애들은 자꾸 대증요법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애들이 그 노력을 한 3월부터 쭉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죠. 어쩌다가 한번 운이 좋을 때는 그게 점수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핵심적으로는 그렇게는 점수가 안 오르고요. 네.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영어 공부를 잘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글을 잘 읽으려면 일단 뭘 해야 되죠?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예. 가장 기본이죠.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단어를 잘해야 되는데 애들이 단어 공부를 안 합니다. 단어를 안 외우고 무슨 짓을 하냐? 어떤 인강 선생님 또는 어떤 대형 강사 선생님, 죄송해요. 대형 강사 선생님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들의 그 문제풀이 스킬만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 일단은 뭐 마음이 급하고 네. 당장 문제를 풀어야 또 점수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시간에 나무를 벨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4시간은 기초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 4시간의 기초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야, 애들은. 그 4시간의 기초 첫째는 단어. 무조건 단어야. 단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3등급이면요. 여러분들은 일단 단어가 무조건 안 돼 있어요. 지금 딴 거 인강 쫓아다닐 때가 아니라 단어부터 외우세요. 일주일에 400개씩. 그죠? 400개요? 저희 학원의 중학생들도 400개씩 외웁니다.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400개 외웁니다. 예. 그래서 400개씩 외우세요. 외우시고, 첫째 단어. 둘째는 내가 단어를 다 알아도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부직이 있을 거예요. 2, 3등급인 친구들은.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구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신텍스 공부를 해야죠. 네. 좋은 신텍스 강의 많지 않습니까? 뭐, 대놓고 얘기하자면 저는 대성의 유명 선생님 신텍스 강의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강의 들으세요. 단어 열심히 외우고, 구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잖아요. 단어, 예를 들면 제가 뭐, 키에르 케고르의 책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봐. 그러면 읽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책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문장은 해석이 되는데 네.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뭔 소리 하는가 싶은 거예요. 똑같이 영어 지문 중에서도 어려운 지문들은
그런 지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도 달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거죠. 네네. 구글 번역기처럼 번역이 돼요. 번역은 되는데 이게 문장을 읽고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메시지를 전달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훈련은 평가원 기출로 하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10개년 동안 그렇죠. 그 기출 문제를 봐라. 네네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원에서 문제를 네네. 낼 때 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문을 막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지문들이. 네네. 평가원이 되게 사랑하는 어떤 글의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주제들이 있어요. 네네. 그 주제들을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기출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평가원 기출이 1년에 3개씩 나오잖아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 네. 6, 9, 11. 그죠? 수능. 예. 6, 9, 11 수능인데 그러면 1년에 3개의 모의고사 세트예요. 네네. 10년치 하면 이게 이제 30개 세트. 30개가 되겠죠. 근데 그 28문제 다 풀 필요가 없어요. 거기 있는 거. 다 풀 필요가 없고 그 중에서 고난도 7. 예. 제일 오답률 높았던 거 한 7개 정도만 뽑아서 풀면은 그러면 210지문이잖아요. 네네. 그죠? 10년 동안 나왔던 모의사가 30세트고 그 중에서 한 지문당 7개씩 풀면 되니까 210지문을 이걸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지 하고 풀면 안 되고 내가 여기 있는 고난도 지문들을 이 내용이 당최 뭔지를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지문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그렇죠. 건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어차피 평가원 지문들은 뭐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은 다 아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그렇죠. 파고들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원이 좋아하는 그 테마, 그죠? 그 네네. 주제들에 대해서 익힐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시는데 허접한 글을 뽑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좋은 그렇죠. 글들은 예. 뭐 논술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글들 글의 짜임새가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그런 어떤 글의 전개 과정들을 체화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좀 내가 선지식이 부족한 지문일지언정 그런 글들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뭐랄까 생각의 힘이 늘어나죠. 네네. 예, 글 읽는 힘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210지문 정도 되는 거를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또 그냥 문제 풀려고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거를 완전히 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그래도 한 10몇 년 동안 애들 가르치면서 저는 리딩 스킬을 안 가르칩니다. 네, 그 흔한 리딩 스킬을 안 가르쳐요. 그러세요? 예.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그럼 성적이 그렇게 학생들이 고득점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저는 제가 수능 문제, 저도 이제 수능 끝나면 시험 문제 풀어보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 풀 때 리딩 스킬을 안 쓰고 풀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그 불안해서 그거 쓰겠습니까? 그 스킬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애초부터 그렇게 공부를 안 했고, 저도 또 애들 그렇게 안 가르치는 이유는 그게 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읽고 풀거든요. 읽고 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어, 구문이 훈련돼 있고, 그리고 그동안 평가원 기출에 대한 선지식이 확보가 돼 있으면, 그리고 그 지식을 확보한 동안에 내 생각에 뭐랄까 힘이 강해졌다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장님이 읽고 푼다라는 개념에서 네. 풀기 직전까지 읽고 단계가 그 문단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네. 것까지가 읽고죠. 당연하죠. 이 차이입니다.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 부분이었어요. 네. 누구나 단어 알고 있다. 문법 알지. 이 문장 해석돼. 문제는 이 문단이 나에게 뭘 요구할까? 그렇죠.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그렇죠.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등한시하다 보니까 특히 원장님 말씀처럼 고난이도 문제를 그렇죠. 풀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이제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고득점자들 특히 극상위권 애들이 네. 학원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네. 이제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왜 학원을 이탈하느냐라고 이제 제가 되물어봐요. 네. 그래서 극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적인 반응.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아는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왜? 방학 때 대부분 다 특강 프로그램이나 그렇죠. 한 번 더 전체를 리뷰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극상위권 학생들은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나의 노력을 10을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3이라면 네.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극상위권들만 이탈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이 극상위권 학생들을 보면서 따라서 이탈을 해요. 왜? 극상위권 애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면은 극상위권처럼 되지 않겠냐?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이 그러죠. 소장님 저는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보실 때 예. 극상위권하고 이 상위권, 중위권 애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또는 해서는 안 되는지, 네,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극상위권 친구들은 그냥 어떤 선택을 하든 대체로 옳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저도 뭐 사실 뭐 의대도 많이 보냈고 애들 많이 보냈잖아요. 좋은 데를. 저는 그 친구들은 선택을 항상 존중해줘요. 예를 들면 선생님 이번 내신에 뭐 예를 들면 내신 기간이면 직전 보강은 혼자 할게요. 혼자서 해요. 그래요 그냥. 예를 들면 10월쯤 돼서 저 혼자 정리할게요. 그래 혼자 정리해 그래요. 걔네는 대체로 옳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알아서 하는 친구들이니까 예,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제 내동하면서 판단했던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네. 중위권 내지는 네, 그렇죠. 상위권에 약간 걸쳐 있는 친구들이 문제인데 이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도 있었어요. 재수생 친구 하나가 네. 혼자 공부한다고 이제 교육소 예. 나갔는데 첫 번째 착각은 내가 대단히 훌륭하고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점수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 원장 되게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물론 공부란 게 이 타고난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네. 타고남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만큼 의지력이 부족하다는 거에 증거가 내 점수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는 좀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몸을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의지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하루에 푸시업을 몇 개를 하고 집에서 막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어요? 저는 잘 알거든요. 저는 무조건 PT를 끊을 거예요. 그것도 1대1 전문으로 하는 데 가가지고. 네. 왜냐면 난 몸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의지력이 그동안의 삶의 경험을 볼 때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부족하죠. 나는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공부는 의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공부는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환경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애들이 누구예요? 그 극상위권 애들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죠. 그렇죠. 그 극상위권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직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은 예를 들면 영어 2등급의 친구들은요. 저희 학원에 2등급이 바보예요. 다니게. 걔네들은 알아요. 내가 이 환경에 벗어나면 점수가 떨어지고 공부를 안 할 거 안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 거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요, 인강 완강하기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예.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뭐 관심사도 많은 나이인데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오프라인 학원을 계속 다니기를 저는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예. 두 번째 착각은 뭔가 하면 사실 이게 더 제가 판단하는 본질적인 건데 자기 기만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무슨 얘기냐. 이번에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학원에 퇴원을 했어요. 네네. 근사한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네. 근데 얘가 영어를 싫어하는 애예요. 영어를 싫어하는 애예요. 그리고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애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봐요. 제정신인 고3이나 제정신인 N생이면 지금부터 내가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앉아 있는데 가급적 편하게 앉아 있고 싶어요. 뭘로? 내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맞습니다. 내가 아는 과목으로. 근데 예를 들면 영어 걔가 4등급이었거든요. 영어 4등급인 친구들은 단어 외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공부가 싫은 거야. 근데 얘는 수학을 좀 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수학과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어를 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학원에서 안녕 하고서 이제 내가 이렇게 원대한 영어의 공부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터치를 안 받으니까 과연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제 점점 다른 좋아하는 과목은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싫어하는 과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점 거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꾸 그 친구를 담당했던 영어 선생님이 되게 엄하신 분이에요. 그 친구는 제가 직접 담당한 친구는 아니었고 네네.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엄청 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막 엄청 얘는 깨지는 애였어요. 네. 깨지다 보니까 하기 싫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통제력과 절제력이 부족한 환경에 종속된 사람이다. 그 증거는 여러분들 등급이 보여주고 있다.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안에 숨겨진 예를 들면 영어, 예를 들면 특정 과목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오프라인 학원의 선생님들이 막 푸시를 하시죠. 푸시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마음이 저는 엄청 크다 봐요, 사실은. 예. 그렇다면 이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해야 네. 그나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성적을 조금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애 중에 얘가 듣기를 못해요. 정말 신기하죠. 매주마다 모의고사 보는데 네. 보면 듣기를 항상 2개, 뭐 3개, 심지어 많을 때 4개씩 틀려요.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사실 3모 때도 듣기를 2개인가 틀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너는 무조건 EBS. 예. 무조건 EBS 하루에 그 한 세트씩 네. 집에서 듣고 밤마다 나한테 카톡 사진 찍어서 보내. 예, 아, 그랬어요. 인증샷. 답지를. 예, 그렇죠. 이제 네. 채점한 거 네, 결과를 그렇죠. 인증샷 보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얘는 지금은 아닌데 처음엔 딕테이션도 시켰어요. 거기 EBS 교재 보면은 빈칸 뚫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것마저 시켰어요. 고3을 제가. 그러니까 이제 듣기의 훈련을 아주 힘들게 시킨 케이스. 그쵸. 저는 얘를 알잖아요. 네. 얘는 독해보다 듣기를 훨씬 못하는 친구인 거. 근데 얘랑 같이 다니는 친구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너 누군지 알지? 그 친구는 듣기는 잘해요. 네. 근데 단어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글의 이해력도 좋아요. 근데 아하. 기본 정보가 되는 단어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 친구는 일주일에 400개씩 집에서 네. 단어 시험을 보고 저한테 무조건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이번에 2등급이 나왔어요. 들어온다 3등급이었거든요. 의휘가 안 돼도 그 정도 성적이 나왔다면 일단 문해력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면을 네, 가지고 근데 얘가 키가 되는 단어들을 너무나 쉬운 걸 막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3등급이었던 친구들이 6월에서는 2등급이 된 거. 그것도 2등급 후반이에요, 둘 다. 85점 다 넘어가니까. 그럼 수능에서는 뭐 1등급은 확실하겠네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 그렇게 된 이유를 얘가 개별 코칭을 한 이유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일관되게 그냥 다 단어가 중요해서 둘 다 단어를 많이 시켰던지 듣기가 중요해 듣기를 다 시켰던지 하면은 애들이 점수가 안 올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그러니까 직접 지금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는 단어고 하나는 듣기였는데 어떤 애들은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평가원 얘기했던 글에 대한 선지식이 부족하거나 예,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해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친구들은 제가 평가원 기출 고난도 문제만 뽑아서 이거 풀어 이렇게 던져주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께서 그분이 여러분들 진심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조언을 구하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게 여름 방학 동안에 1등급들, 그 다음에 2, 3등급들, 내지 이제 나머지 등급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라 이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이걸 몰랐기 때문에 6평, 9평 성적이 수능에서 안 나오는 거였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참 기본이 되는. 즉 지금 원장님 말씀은 물 위에 떠 있는 그 얼음에 집중하지 말고 왜 그 물 위에 나오는 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네. 결과가 아니고 원인을 찾아라. 그렇죠.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골프를 치면 네. 거리에 집중해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쳐야지, 그렇죠? 멀리 쳐야지, 멀리 쳐야지. 네. 그럼 멀리 칠 수 있나요? 대부분 이제 뭐 비거리가 얼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네. 거리에 나 멀리 쳐야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절대 멀리 못 치고 방향도 엉망으로 나가죠. 대부분 이제 골프 유저들이 바꾸지 않습니까? 아이언을 바꾸죠. 그렇죠. 그게 인간 갈아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자세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딱 칠 때 뭘 생각해야 되죠? 지금의 나의 뭐 팔목, 허리 이게 우리 코치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만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공이 멀리 날아간단 말이죠. 네네. 똑같아요. 공부도 지금 내가 점수를 올려야지 뭐 아니면 또 좀 더 들어가서 나는 빈칸 유형을 맞춰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나는 영어를 잘해야지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영어를 잘해야지. 전체. 예, 좀 더 들어가자면 난 독해를 잘해야지. 글을 잘 읽어야지. 여기 포커스를 맞추면 답은 뻔해요. 독해를 잘하면 단어, 구문, 문해력.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본질을 자꾸 놓치니까 안타깝죠, 저도.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학습법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틀린 계획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여름 방학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그렇죠. 상담을 통해서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그렇죠. 그게 바로 채우기다, 문법이다가 아니고
어휘냐, 문해 독해력이냐. 네. 또 구문이냐. 그래서 어떤 것을 방문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휘력. 네. 단어를 외워라. 그렇죠. 무조건 외워야죠. 그러면 400개를 실제로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일주일에 400개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본이 일주일에 400개입니다. 고3은. 중등도 마찬가지 400개예요. 기본이에요? 아, 권장이 아니고 기본? 네, 기본입니다. 공부를 잘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네. 400개라 그러면 뭐 하루에 50개 이상이니까 그렇죠. 엄청 많다고 굉장히 생각하는데 힘들죠. 근데 제가 무슨 예를 들면 한 단어장을 떼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전혀 모르는 단어장 하나 주고 막 400개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 400개가 처음 외울 때는 엄청 고통스러워요. 이 한 단어장을 돌릴 때는. 네. 그죠? 근데 돌리고 세네 번만 돌려가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진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속도 엄청 단축돼요. 더군다나 단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독해 공부도 아까 말씀드린 신텍스도 하잖아요. 구문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독해 공부하고 구문 공부하면서 그때 봤던 단어가 또 노출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해가 재밌어져요. 아는 단어가 많아지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굴리는 게 힘들지 한 번만 굴려주면은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미 30년 전에 수험생이었지만 이렇게 영어라는 게 단어를 배우다 보면 외우고 하다 보면 사실 비슷한 단어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까만색을 배웠는데 그 다음날 외우니까 검은색이 나오고 그 다음 날은 어두운 색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더덕했던 게 예전에 이제 뭐 보케블리처럼 어원을 따져서 파생되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스스로 이제 더덕해 나가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자꾸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뭐 접두어 네네. 하나만 들어갔고 원래 원 의미는 그대로 있고 이 접두어로 변형되는 거 많잖아요. 이렇게. 많죠. 뭐 전묘도 그렇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파생이 되니까 처음에 이 마중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마중물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루에 한 400단어씩 한 달만 일주일에 400단어씩 한 달만 해도 벌써 1600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 두 달만 해보세요. 예. 두 달만. 지금이 7월 초니까. 딱 구평에서 예,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9편까지. 그때까지만 좀 열심히 해보세요. 제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제 구평에서 예방접종 때문에 허수로 들어와 있는 수험생들도 많지만 일단 영어는 절대 평가입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평가가 되겠고. 네, 그렇죠. 그래서 두 달 동안만 여러분들 좀 고생해서 단어를 그렇게 하면 나머지 수능까지는 이제 단어에 시간을 많이 안 들여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오늘 여쭤보려고 했던 게 등급별로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극상위권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그럼요. 예. 일단 방학 동안 의비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전에 저희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친구처럼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어휘는 많이 완성되지. 특이한 케이스. 그렇죠. 예, 특이한 케이스들도 있죠. 그리고 아이들만 특성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2등급이 나온 친구들은 일주일에 단어는 400개는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그 속도가 80점대 중후반 친구들은 좀 빨리 400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던 단어장 있을 테니까. 네네. 근데 지금 4등급인 친구들은 다른 것보다 단어부터 하세요. 단어부터. 예. 사실 4등급, 5등급이면 어휘력이 발목을 잡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본인 스스로 이제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자기는 어떤 유형을 못 풀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네, 그렇죠.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어떤 접근 방식이고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단어. 네. 단어입니다. 어휘에 집중하라.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원장님께 직접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휘를 원장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하시겠지만 네. 그게 아닌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런 학생들은 일주일에 400개 단어를 도대체 어디에서 발굴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단어장 선택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딱 단어장을 봤어요. 예를 들면 1번부터 20번까지 한 페이지예요. 네. 근데 왼쪽에 이제 영어가 써 있고 또 오른쪽에 우리말이 써 있잖아요. 네. 가려보세요. 가린 다음에 이 중에서 최소한 7개에서 8개 정도는 내가 아는 단어여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400개 이런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가려는데 20개를 다 몰라요. 네. 그러면은 이 단어장을 보고 싶지가 않아져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고등이지만 중등 단어가 부족한 친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중등, 한 중3 아이들이 외우는 단어장도 봐야 돼요. 이렇게. 예. 가려가지고 내가 20개 중에서 한 7, 8개 정도는 아는 단어. 그래야지 내가 이게 보는 맛이 생겨요. 그래도 좀 아는 얼굴이 나와야 좀 반갑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단어장 그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20개 중에서 5개 미만이다. 네. 그러면 레벨을 낮춰서 그렇죠. 중등 과정까지 네, 자존심 네, 네. 문제가 아니고 네,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일단 내려갔다가 이제 어휘력을 기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그렇죠.
결국은 구평이 목표가 아니고 수능장에서 결정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아직까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는 단어를 또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그 아는 단어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죠. 아는데 뜻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봤는데. 그게 그 하나가 문장 전체를 판독하는 데서도 걸림돌이 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해요? 일주일에 400개잖아요. 예. 그죠? 일주일에 400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면은 한 240개 정도를 모르는 단어라고 생각해보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요일 빼고 네. 6일이잖아요. 그럼 40개 단어잖아요. 40개 단어. 네. 하루에 40개잖아요. 그렇죠? 6살 24? 네. 그거를 앉아서 외우려고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40개는 또 수능 단어가 마냥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네. 또 공부할 게 많잖아요. 영어도 단어만 할 것도 아니고. 그럼 이 40개 단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는 친구들, 스마트폰 쓰는 친구들 자주 보죠. 스마트폰 하루에 몇 번 확인해요? 수도 없이 확인하죠? 네. 그 스마트폰이 단어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시간을 정해서 외우려 하지 말고 틈틈이 계속 내가 단어장을 만들어서, 그죠? 그걸 계속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장을 직접 만들어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 크기가 되는 단어장이 아, 있거든요. 네. 작은 단어장이 있는데, 뭐 그건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 그 정도 크기가 되는 단어장이 자기가 공부해야 될 단어장이 아니다면 따로 정리를 해야죠, 당연히. 따로 정리를 해서 늘 들고 다녀야 돼요. 내가 스마트폰 보듯이만 단어 여러분들 보시면 하루에 40개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뭐 네. 방학 동안에 일단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어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단어가 내가 부족한 거를 느껴야 돼요. 지금 2등급 친구도 다 부족해요. 이 상황을 선생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학원 영어 선생님도 네. 알고 계시니까 가서 얘기해요. 선생님 저 이제 맘먹고 일주일에 단어 400개씩 하기로 했어요. 근데 완전히 모르는 단어 400개만 있으면 제가 너무 단어장을 보기 싫을 것 같으니까 20개 중에서 10몇 개 정도 외울 수 있는 그 정도 비중으로 단어장 2개, 하나는 좀 쉬운 거, 하나는 약간 어려운 거. 요 2개를 제가 200개씩, 200개씩 일주일 동안 외울게 체크 좀 해주세요. 얘기해서 그거 체크 안 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다 해주죠. 그걸 누가 안 해줘요. 예. 일주일에 예를 들면 학원을 한 번 가면 한 번 갈 때 400개씩 시험을 오게 해줄 것이고 일주일에 2번 가면 한 번 갈 때 200개씩 보게 해줄 거 아닙니까? 뭐 선생님들마다 다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테스트를 의뢰를 한다든지 내지는 선생님 체크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죠. 했을 때 그 중요한 단어 순서로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단어장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뭐 모든 단어를 다 시험 보게 합니다. 보이는 거. 예. 아하. 예. 왜냐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당연히 있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렵고 중요한 단어가 오히려 시험 문제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초 단어가 오히려 흔들려서 시험 문제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그런 데서 오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400개를 만약에 외우면 400개 다시 써야죠. 우리말 때. 네. 스펠링 쓸 필요는 없고 네. 우리말 때 다 써서 시험 보게 하고 그 관리를 안 해준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 원장님 모시고 했던 내용들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다른 과목은 자취하고 영어가 2등급 이하다. 즉 1등급이 아니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제어력이 부족하다. 자신과 타협을 하면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 결과가 2등급이라는 그 숫자로 나오는 거고 구평 성적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를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고 방학 동안에 공부해야 될 부분은 여태까지 나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여쭤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나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어휘 네. 단어 일주일에 400개 네. 무조건 외워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영어 학습 전략이라 이런 거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극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극상위권 바라지도 않겠지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특허리 할 수 있는 그 포인트 네. 딱 하나만 요거에 안 되면 정말 1등급 못 올라가는구나.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것만 하면 나도 1등급 갈 수 있어. 그 희망이 생길 수 있는 포인트. 2등급 친구들이요? 네. 2등급에서 1등급 도약. 네, 그렇죠. 평가원 기출 문제, 아까 말씀드린 거. 네. 고난도 문제. 그거 3번 풀면 올라가요? 네, 3번 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일단 2등급까지 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휘. 네. 그러면 이제 뭐 4등급이든 5등급이든 일단 어휘만 하면 네. 어휘만 완벽해도 2등급까지 2등급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일단 3등급인 친구들은 어휘가 무조건 안 되는 거고 2등급인 친구들이 1등급으로 가려면 근데 사실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작년 같은 물수능이면 이게 달라지죠. 이제. 그렇죠. 사실 그런 거 네. 안 해도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고
한 4%, 7% 정도의 어떤 난이도라면은 제가 볼 때는 평가원 기출 문제를 고난도 문제, 아까 말씀드린 한 210문제 되잖아요. 네. 그걸 3번 푸는데 그냥 풀면 안 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풀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이해가 될 때까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부분은 수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해될 때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의 힘, 그리는 힘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기출 문제만 10년 기출 문제만 풀어도 어느 정도의 깊이, 어느 정도의 넓이까지 나오느냐, 그럼요.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어 400개씩 매주 외우시고 그럼요. 그것만 하셔도 네, 그것만 3등급이 2등급까지 갑니다. 이제 구평에서는 현재보다 한 등급 이상 올라간다는 그럼요. 거죠. 네, 그럼요. 그리고 그걸 수능까지 계속 연계했을 때 네. 최소 2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원장님께 제가 궁금했던 거 제가 약간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까지 다 해소가 네. 되고요. 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시다. 별 말씀이죠. 네. 뭐 물론 이제 대치동이라서 영어 학원이 제가 알기로 지금 6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나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역시 원장님 같은 분은 극소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를 푸는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수능까지는 앞으로도 약간의 시간이 더 남았으니 너무 촉박하게 서두르지 말고 기초부터 다시 한번 다져나갈 수 있는 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름방학 영어 계획 잘 세우시고요. 구평에서 좋은 성적 얻으시고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 이점을 끝까지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